네, 반갑습니다. 2월 26일 시스템 법칙 낭독회 25번째 297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뿅 하고 네, 뿅 하고 그다음에 뿅 해서 뿅 뿅. 위에서 네. 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시스템 위스덤이라고 본인 입으로 표현을 좀 했죠. 시스템 지혜, 시스템과 같이 살기 위해서 했으면 좋을 그런 지혜를 정리해서 쭉 하나하나 좀 소개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데, 오늘 할 내용의 제목이 겸손하라. 네, 계속 학습하라. 영어로는 stay humble, stay a learner라고 돼 있네요. 네, 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스템 사고를 통해 직관에 대한 신뢰는 키우고 개선하는 합리성에 대한 신뢰는 낮추며 직관과 합리성 모두에 최대한 의지하되 놀라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 앞에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시면 이제 놀라움이란 단어를 좀 잘 써요. 그 이유는 이게 제가 다시 정리하면서 좀 보고 있는데 그 산업화 시대 때 그 우리 인간한테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때는 굉장히 과학의 발달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갖게 되는 어떤 인식이 뭐냐면 미래는 예측할 수 있고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는 예측할 수 있고 컨트롤,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한테는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굉장히 많이 지적하네요. 이 책에서. 어, 그러니까 이 공학도로서 이 굉장히 많은 모델링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역시 그랬었다라고 고백도 했었고요. 이 책에서. 그랬는데 그게 패착이었다. 그게 불가능했다. 미래는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직관과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즐겨라라는 맥락에서 놀라움이란 표현을 좀 잘 써요. 그래서 놀라움을 즐기고 놀라움에서 배우고 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놀라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네. 그런 맥락에서 참 반가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 세상의 다양한 것에 놀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평소에 했었는데 재밌으니까요. 네. 근데 이런 자세가 또 필요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자연과 인간 조직 속에서 시스템을 연구하며 내 정신 모델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끊임없이 깨우쳤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아는 척 허세를 부리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그럼 평생 학습이 중요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또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예. 그리고 실험을 통해 배워라. 버크민스터 퓰러의 표현에 따르면 시도하고 실수하고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것이다.
복잡 시스템의 세상에서 경직되고 확고한 지시를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네. 꾸준히 한다는 자세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확신이 들 때만 적절하다.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통제하는 척 한다면 실수를 저지를 뿐 아니라 실수에서 배울 기회도 놓치게 된다. 예. 어, 시스템 사고를 하는 태도를 잘하는 태도 중에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있죠. 이렇게 하면 되나? 뿅. AP가 두 개인가? 네. approximation. 계속 그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목표 수치 여긴데 이건가? 아니야? 아니면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오버슛의 느낌도 물론 있지만 approximation.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여긴데 그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가 인식해야 할 목표가 저긴데 저기를 어떻게 찾아가지?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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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하는 태도예요, 또. 네. 참, 꾸준히 예. 어디 보자. 배울 게도 놓치게 된다. 네. 뭔가 배우는 적절한 자세는 조금씩 발걸음을 내딛고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기꺼이 경로를 수정하는 것이다. 정말 이 말이 저렇지 정말 태도가 다 아까 제가 인공지능의 이 방식으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뉴턴의 무슨 뭐 만류인력 법칙 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법칙을 찾는데 굉장히 애를 썼고 그 법칙을 찾으면 전 세계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리덕셔니즘 환원주의였잖아요. 그래서 법칙 찾는데 열광을 했었는데 인공지능 그게 아니라 법칙은 모르겠고 어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 이런 식의 접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방식이 사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거든.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최적화 함수를 찾는 건데 단점은 인공지능의 단점은 그 자체 과정이 블랙박스라는 점. 뭐 이런 있죠. 일단 쉽지 않은 일이다. 실수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 실수를 인정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돈 마이클이 표현한 대로 실수를 끌어안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수를 끌어안으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마치 사실을 아는 듯 모든 문제를 확실히 파악하고 알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확히 아는 듯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확신하듯 행동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 동료도 관련된 대중도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배우지 못한다. 게다가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듯 행동하면 신뢰성만 떨어진다. 제도와 권위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악화하는 추세를 되돌리는데 큰 도움이 될 행동인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배움의 조건은 실수를 끌어안는 것이다. 성공을 예상하거나 희망했지만 실패한 원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이용하고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실수를 끌어안는 것, 대단히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사는 것은 모두 인간의 개인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취약성을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도 숨긴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사회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다가서야 한다. 저런 표현을 공학도가 얘기한다는 게 참 신기해요. 예, 신기해요. 자, 복잡성을 찬양하라. 솔직히 말해서 우주는 어지럽다. 비선형적으로 격변하고 동태적이다. 우주는 수학적으로 정돈된 평형 상태에 있지 않고 다른 어딘가로 향하는 도중에 일시적인 행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자기 조직화하며 진화한다. 다양성과 통일성을 만들어낸다. 세상이 흥미로운 것도, 세상이 아름다운 것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곡선이 아닌 직선에, 분수가 아닌 정수에, 다양성이 아닌 통일성에, 미스터리가 아닌 확실성에 끌리는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와 정반대되는 성향도 있다. 우리 인간은 복잡한 피드백 시스템에서 진화하고 복잡한 피드백 시스템에 따라 형성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부, 최근에 출현한 우리의 일부만 비타협적인 직선과 평평한 표면을 지닌 상자 형태로 건물을 설계한다. 우리의 또 다른 일부는 자연의 미시적 차원부터 거시적 차원까지 모든 차원의 세부 양식을 흥미로운 프랙탈로 설계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한다. 이들이 고딕 대성당이나 페르시아 양탄자, 교향곡, 소설, 마르디그라 축제 의상,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 우리가 주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복잡한 장식을 지닌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 아파트 이렇게 딱 상자, 그러니까 상자 같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하는 건축 양식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네, 개미는 그렇게 안 짓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그런 식의 양식을 건축에 도입한 사람이 가우디인가요? 네. 우리는 자기 조직화와 무질서, 변종, 다양성을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다. 우리 일부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 도덕률까지 만들었다. 알도 레오폴드가 주장하는 대지 윤리가 그런 것이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과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으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다. 시간 지평을 확장하라. 네. expand time horizon. 그리고 이게 뭐야? 뭐죠? 네. 시간 지평을 확장하라. 볼까요? 지금 이 301쪽이네요. 네. 자, 301쪽은 그냥 책복을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시 아니면 그 뒤에 아니고 네. 301쪽이요. 할인율이라는 개념과 연결되고 이런 개념들이 장기적 시간을 무시하는 합리적이고 양적인 핑계가 되었다. 산업사회의 공식적인 시간 지평은 다음 선거 후 벌어질 상황, 현재 투자한 자금의 회수 기간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가정의 시간 지평은 이보다 장기적이다. 자녀나 손자의 평생까지 확장된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7대 손에 미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고민한 문화가 많았다. 멋있네요. 고려하는 시간 지평이 길수록 생존 가능성이 커진다. 케네스 볼딩이 이렇게 얘기했다.
정체성이 후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긍정적인 미래성을 잃은 사회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잃고 이내 무너진다는 역사적 증거가 아주 많다. 우리가 새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늘 신선한 무언가가 있었고 후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 모두 밖에 나가 즐겁게 뭔가 오염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일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시스템적 의미에서 엄밀히 따지면 장기와 단기를 구분할 수 없다. 그렇지. 시간 척도가 서로 다른 현상들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현재 행동에 따르는 결과 중에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결과도 있고 향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효과를 미칠 결과도 있었다. 지금 우리는 어제 그리고 수년,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행동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죠. 아주 빠른 처리와 아주 느린 처리를 결합하면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 때도 있고 약한 효과가 나타날 때도 있다. 느린 처리를 지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빠른 처리가 지배하면 숨막힐 만큼 빠르게 일이 발생한다. 시스템은 항상 큰 것과 작은 것, 빠른 것과 느린 것을 결합하고 분리한다. 만일 당신이 까다롭고 꾸불꾸불하고 장애물이 있는 놀라운 미지의 길을 걸을 때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한 걸음 앞만 살피면 어리석은 행동일 것이다. 멀리 앞쪽만 내다보며 당장 발 밑에 뭐가 있는지 살피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행동일 것이다. 야, 이건 단기와 장기 모두, 즉 전체 시스템을 살펴야 할 것이다. 아, 이게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요. 그것 좀 보여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뭔가 좀 꺼내고 있습니다. 떠라. 네, 이거요. 아, 잠깐 제가 중지를 하고 네, 일시 중지. 네, 짠. 네, 책에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종이막대 균형 잡기 게임이 바로 타임 호라이즌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어떤 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쵸? 예, 그 똘똘 말아가지고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제 딱딱하게 저 정도 사이즈의 그 막대기가 있으면 되는데 그걸 놓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아라 이거죠. 그런데 시작할 때 그 처음에는 저렇게 손바닥 밑을 쳐다보게 하고 잡아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막대기 끝 위를 보고 잡아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손바닥 올려놓고 저기 천장 위를 쳐다보면서 맞춰보라 이거예요. 안 돼요. 예,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뭐 이런 표현이 거기서 나오던데 이 JND, Just Noticeable Differences. 그래서 하여튼간 그 보는 관점씩 타임 호라이즌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으면 변화가 일어날 때, 즉 손바닥 위에서 이게 막 움직이면 그걸 내가 조정해주면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데, 네, 그 반응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네, 재밌죠? 네,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이 게임으로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재밌네요. 네.
자, 요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고요. 네. 해볼게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 모두, 즉 전체 시스템을 살펴야 한다. Define the disciplines. 예. 학문 분야에 얽매이지 마라. 이 disciplines를 학문이라고 번역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좀 더 이게 피터 생의 학습하는 조직의 원제가 fifth disciplines잖아요, 그죠? 예, fifth discipline. 예, 그렇게 보면 또 이게 규율, 예컨대 어떤 조직이 서로 합의한 규칙, 규율,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신의 전공이 무엇이건, 교과서에 뭐라고 쓰여 있건, 당신이 자부하는 전문 분야가 무엇이건, 시스템이 향하는 곳으로 쫓아가라. 시스템은 분명 전통적인 학문 분야를 뛰어넘을 것이다. 그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경제학, 화학, 심리학, 신학 등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 용어를 이해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고 여러 학문이 특정한 렌즈를 통해 진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 렌즈가 편협하고 불완전해서 발생하는 왜곡을 제거할 줄 알아야 한다. 흔히 그렇듯 학제적 접근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눈다는 의미라면 시스템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학제적 접근 그 이상이 필요하다. 학제적 소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문적인 정확성보다는 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한다. 야, 이거 정말 좀 문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다이내믹 프로블럼에서 시작해야 된다 하고 연결되죠. 다이내믹 프로블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어떤 게 진리지라고 해버리면 서로 딴 얘기만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정말 엄청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 보세요. 이 정확성, 학문적인 정확성보다 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한다. 야, 이거 정말 진짜 많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일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무지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그리고 시스템에서 기꺼이 배우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 할 수 있다. 실제로 학제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흥미진진하다. 근데 이거를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게 습득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제가 꿈꾸고 있는 거죠. 그 미국에서 있는데 저기 이노베이션 차터 스쿨이죠 아마. 네, 볼까요? 지금도 그러나 네, 봅시다. 오케이, 이노베이션 차터 스쿨. 뭐지? 여기 힘들게 해놨지? 트랜슬레이션, 단도, 런. 네. We are 그리고 사이 테크놀로지 리치
스쿨, 인테그레이트 스쿨. 예전에 여기에 시스템 띵킹이 크게 대문짝하게 크게 써놨었는데 지금은 없나? 인디비주얼라이즈드 21세기 교육. 아, 그게 없네. 지금 그 얘기를 좀 뺐네. 아쉽. 에이. 미션 패컬티 스쿨 보드 조인 팀 스쿨 그레이드. 이 학교가 그걸로 유명한 학교거든요. 아예 학교의 운영 원리를, 그러니까 교육의 원리를 시스템 사고, 여러 가지 중에 시스템 사고도 있는 걸로. 그래서 이 학교 교사가 만들어낸 시스템 사고 교육 교재가 제가 너무너무 애용하고 있는 교재가 있어요. 네,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하여튼 뭔가 좀 웃겼나 보네요. 어, 야, 뿅. 계속 할게요. 네. 배려의 지평을 넓혀라. 케어링이네요. 케어링. 예. Expand the boundary of caring. 복잡 시스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이 시간 지평과 사고 지평의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배려의 지평을 넓히라는 것이다. 배려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타당하지만 혹시 도덕적 근거로 부족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근거를 시스템 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 현실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어떤 인류도 다른 인간이나 지구 생태계와 분리될 수 없다. 통합된 세상이다. 폐가 망가지면 심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무너지면 기업도 성공할 수 없다. LA의 가난한 사람이 무너지면 LA의 부자들도 번영할 수 없고 아프리카가 무너지면 유럽도 발전할 수 없고 지구 환경이 파괴되면 지구 경제도 성공할 수 없다.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렇듯 우리 대부분은 도덕적 규칙과 실질적 규칙도 결국 같은 규칙이 되는 상호 연관성은 이미 알고 있다. 네. 알고 있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아, 다른 사이트에 있어요? 그래요? 잠깐만, 그 복사 볼까요? 이런가? 제가 엉뚱한 데를 간 건가요? 아, 이노베이션 차타 닷넷이구나, 저거는. 아, 다른 학과였군요. 그치, 이거지. 맞아요, 이 학교였어요. 네. 그치, 바로 나오네요. 시스템 띵킹. 인 중학교, 고등학교 학제가 통합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는. 네, 멋있죠? 네, 바로 이 학교였습니다. 네, 프로블럼 솔빙 나오네요. 네, 커뮤니티 멤버십, 지역을 생각해라, 시스템 싱킹을 해라. 그래서 모든 교과목이 녹아져 들어 있어요. 시스템 사고 교육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면 학제 간 소통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체화되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어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그 학교의 어떤 그 이 지향점으로 비전이나 또 지향점으로 시스템사고 탁 언급돼서 막 으쌰으쌰 교사들이 서로 모아서 뭐 교재를 만들고 이런 모습이 언제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면 제가 학교를 세워서 대안학교를 세워서 좀 하는 게 저희 꿈이에요. 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선함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지 마라. 야, 이거 정말 매도지 여사의 태도죠. 네. 인간의 선함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지 마라. 아, 표현이 멋있죠. 네. 성과 저하를 향한 표류, 라는 시스템 원형의 피해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는 현대산업 문화가 이제껏 도덕적인 목표를 침식한 과정이다.
기억나시나요? 이게 이로딩 골즈라는 요게 이제 또 다른 이 아키타입의 또 다른 제목이 이로딩 아이고 이로딩 골즈라고 표현하는데 자, 목표가 있고요. 현재 상황이 있으면 현재 현재 수준 이 갭이 있고요. 이 갭은 커지면 커질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서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되죠. 예. 그래서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결하려는 노력, 예. 해결 노력도 커지게 되고 해결 노력이 커지게 되면 현재 수준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고 현재 수준이 덩달아 올라가면 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이런 방향으로 이제 쭉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연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결하려고 해. 근데 잘 안 되네.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네. 자꾸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네, 타협 유혹이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는 유혹이 커지면 이게 엉뚱하게 목표를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둘 다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갭, 이 갭을 줄이는데 둘 다 역할을 해요. 예. 타협을 해서 목표를 줄이거나, 예, 무직하게 해결 노력을 해서, 네, 현재 수준을 높이거나, 둘 다 갭을 줄이는 방향이긴 한데, 예, 밸런스 원 쪽으로 가는 게 사실 근본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사람들이 밸런스 투 쪽으로 많이 가더라. 안타깝게도. 네. 요게 그 목표 성과 저하를 향한 표류? 예. 이로딩 골즈의 원형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목표를 침식한 과정이다. 성과 저하를 향한 표류의 덫이 끔찍하게 작동한 전형적인 사례다. 인간이 저지른 악행을 드러내 언론이 이를 크게 키우고 문화로 확인하는 것이 요즘 일상이다. 문화로 확인한다. 야, 표현을 이렇게 쓰네. 우리는 인간의 악행이 일상이라고 생각하며 결국 우리는 인간일 뿐이라고 여긴다.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놈의 인간들. 뭐 이런 거죠. 인간이 선행을 베푸는 사례가 훨씬 더 많지만 거의 주목받지 못한다. 왜? 언론은 사건, 사고를 터트려야 이 역할을 다한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자극적이어야 판매 부수, 클릭이 더 많아지니까요. 인간의 선행은 뉴스가 아니다. 그쵸? 성자가 틀림없어. 인간이 모두 저렇게 행동하길 바랄 수는 없어. 라며 예외로 치부한다. 이렇게 인간의 선함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다. 바람직한 행동의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이상을 확인하고 되새기는 행동은 점점 줄어든다. 공론장애는 냉소주의만 가득하다. 음, 눈에 띄게 부도덕하거나 비도덕적인 대중 지도자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상주의는 비웃음을 사고 도덕적 신념을 발표하면 의심을 산다. 이거 말만 그렇지 뭐 이런 느낌? 공개적으로 사랑을 얘기하는 것보다 미움을 얘기하는 편이 훨씬 더 쉽다. 그래, 나도 그래 하면서 공감대를 일으키기 쉽죠. 예. 문학평론가이자 박물학자인 조셉 크로치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제껏 인간이 이토록 자신의 소유물로 안주한 적이 없고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확신한 적이 없지만 동시에 자기 존재를 이렇도록 낮게 평가한 적도 없다. 인간은 과학적 방법 덕분에 불을 창조하고 위력을 행사했고 생물학과 심리학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최소한 전에
독특하거나 신비롭게만 보이던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다. 아무리 부유하고 힘이 있어도 사실 인간은 영혼이 궁핍하다. 우리는 성과 저하를 향한 표류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에 더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다. 기준을 절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시스템 사고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줄 뿐이며 실행은 우리 몫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골짜기가 굉장히 깊다. 시스템 사고가 그 골짜기에 다리를 놓을 수는 없다.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 분석으로 도달할 수 있는 벼랑 끝까지 우리를 안내한 뒤 그 골짜기 넘어 인간의 영혼으로 건너가야만 하고 건너갈 수 있는 지점을 가리킨다. 자,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사랑하기로 끝나네요. 근데 이 원제는 없나? 원문에서는? 아펜딕스로 끝나네? 뭐지? 뭐지? 자, 책을 듣고 있거든요. 책에도 없는데? 저 사랑하기가? 어, 뭐지? 어, 뭐지? 뭘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 원문에는 없어요. 예. 사랑하기, 산업 문화에서는 낭만적이거나 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자연과 우리를 먹여 살리는 지구를 사랑하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기 일쑤다.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는 인류가 사랑을 아, 이거는 제가 따로 붙인 겁니다. 맞 이거는 성장의 한계의 마지막 챕터예요. 아, 제가 이렇게 해놓고 까먹었어요. 네, 네. 그 성장의 한계 기억나시죠? 예, 지난 시간에 해쳤던 책. 성장의 한계의 마지막 챕터가 이렇게 끝나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의 마지막에 이 메도즈가 썼던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네. 자, 산업 문화에서는 낭만적이거나 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자연과 우리를 먹여 살리는 지구를 사랑하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기 일쑤다.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는 인류가 사랑을 기반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가장 크게 의견이 갈린다. 개인주의와 경쟁, 단기 목표가 철저하게 발달한 사회에서는 이건 이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케이.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 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와, 재미있는 발상이네요. 네. 이렇게 좋은 인간의 특질을 신뢰하고 토의하고 개발하지 않는 문화는 어, 비극적인 선택의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 사실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협동조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역사는 굉장히 정말
뿌리가 깊거든요. 아마 산업화 시대 때부터 아마 연결될걸요. 제가 그 문헌을 보니까 1800년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협동조합이 굉장히 오래 뿌리가,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심리학자 에이브럼 메슬로우 얘기 나오네요. 인간의 본성은 사회를 얼마나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사회는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메슬로우의 6단계 이론 얘기하시죠. 그래서 가장 뭐 밑에가 그 생존 욕구고 맨 위가 뭐 자존감인가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틀렸어요. 아시나요? 그 메슬로우가 죽기 직전에 나의 이 그 피라미드 그거는 뒤집어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즉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자기 실현 욕구인가요? 하여튼가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그 말은 틀렸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다시 수정했었습니다. 네. 그걸 많이 모르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들 모르더라고요. 오케이. 네. 지속 가능성 혁명은 무엇보다도 인간 본성이 최악이 아니라 최선으로 구현되고 길들여지는 집단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것의 필요성과 그러한 기회가 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예를 들면 존 메이너스 케인즈는 1932년에 이렇게 썼다. 계층 간 국가 간 결핍과 가난, 경제적 투쟁의 문제는 불쾌한 난장, 덧없고 불필요한 혼란에 불과하다. 서구 세계는 이미 자원과 기술에 있어서 그것들을 활용할 조직들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현재 우리의 윤리와 물질적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그러한 경제 문제를 2차적인 문제로 축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그 경제 문제가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뒤로 물러나고 우리의 진정한 문제, 즉 삶의 문제, 인간관계와 창조, 행위, 종교의 문제들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차지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성장과 한계, 경제와 환경, 자원과 통치의 문제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글을 썼던 위대한 기업인 아우렐리오 페체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클럽 만든 사람이에요. 세계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언제나 새로운 인본주의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아, 저는 그래서 이- 인문학적 상상력, 인문학 소양이 저 역시 어, 결국 시스템적으로 한 다음에 제가 다시 돌아가는 게 인문학이었어요. 저도. 아무튼 1981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시대와 공명하는 인본주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일치하지 않게 된 기존의 원칙과 규범들을 대체하거나 바꿔야 한다. 인본주의는 반드시 우리 내면의 조화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가치 체계를 세우고 우리의 공허한 삶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정신, 윤리, 철학, 사회, 정의, 정치, 미학, 예술을 자극해야 한다. 멋있죠? 이 이탈리아 사람이어서 그런가? 예. 르네상스가 딱 떠오르지 않나요? 그것은 또한 우리의 내면에 사랑, 우정, 이해, 연대, 희생정신, 유쾌함을 복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인본주의를 통해 이러한 특질들이 삶의 다른 형태와 또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면 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규칙과 목표, 정보의 흐름이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안에서 사랑과 우정, 관용, 이해, 연대를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 남이 뭐라 하든
이런 느낌이에요. 남이 뭐라 하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촉구한다.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어려움과 맞설 때, 인내하라. 어차피 세상은 인정 못한다. 어, 저항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음, 공감해라. 약간 측은지심을 가져라.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안에서도 일부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에 매달리려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 내면에 있는 최선의 인간 본능을 찾아내고 신뢰하라.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냉소주의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동정하라. 그렇다고 당신 스스로 그것을 믿지 마라. 당신 스스로 그것을 믿지는 마라. 뭐가? 냉소주의를. 오케이. 인류는 인간의 생태 발자국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모험을 전 세계와 함께 한다는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통합된 지구촌의 구성원 가운데 일부러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붕괴는 피할 수 없다. 동정심은 여기 지금뿐 아니라 저 멀리 미래에도 필요하다. 인류는 미래 후손들에게 살아가는 지구를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서 더 많은 동정심을 갖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책에서 주장했던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제가 기침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충분한 꿈과 기술, 자유, 공동체 정신, 책임감, 통찰력, 돈, 금욕, 사랑을 가지고 있나? 이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이 책에서 제기한 가상 질문들 가운데 가장 답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답하는 척 할 테지만 심지어 우리 저자들 사이에서도 그 가능성을 말할 때 찬반이 갈린다. 충분한 지식이 없는 많은 사람들, 특히 세계 지도자들은 의례적으로 쾌활한 모습을 보이며 연단 앞에서 말이죠. 세상에는 문제가 될 만한 한계는 없다고 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했었어요. 네. 심지어 그런 질문들이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곤 한다. 반면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깊은 냉소감에 빠져서 그냥 대중 추수주의에 매몰된다. 그들은 이미 문제가 심각해져서 앞으로 더 악화될 뿐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없다고 말하곤 한다. 이러한 대답들은 물론 모두 자기들 머릿속에서 상상한 멘탈 모델, 정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다. 이 문제의 실체는 결국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 성장의 한계에 의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미리 예정된 미래는 없으며 세계는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 선택의 대상들은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시나리오들로 이끄는 서로 다른 멘탈 모델 사이에 있다. 어떤 멘탈 모델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현실적 목표 때문에 어떠한 한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모델을 선택하면 의뢰 그래왔듯 자원을 계속 착취할 것이며 인간 경제는 지구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고 말 것이다. 그 결과는 붕괴일 것이다. 또 다른 멘탈 모델은 한계가 현실이며 가까이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치를 취할 시간도 없고 사람들은 스스로 절제하거나 책임지거나 동정할 줄 모른다. 적어도 조만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델은 사람들을 자기 최면에 건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고 선택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 결과 붕괴에 이를 것이다. 그게 어, 예언의 자기 실현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꾸 이게 강화 피드백이 생겨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아마 이게 김동완 교수의 책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예언의 자기 실현 구조. 예, 아무튼 자, 세 번째 정신 모델은 인간의 한계가 현실이며 가까이 왔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의 현재 물질 처리량보다 아래에 있다고 말한다. 허비할 시간은 없지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또 인간의 생태 발전국을 계획대로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와 물질, 돈, 환경, 보건력, 인간적 미덕이 있다. 지속 가능성 혁명은 마침내 대다수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요 세 번째 정신 모델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 전에 이주원 선생님도 한번 추천해 줬지만 팩트풀리스 그렇죠? 등등 보면 사실 지구가 돌아가는 이 팩트들을 따져보면 실제 처리되고 있는 것도 있다 이거죠. 오존층도 넓어졌다가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한스 롤링 교수인가요? 그분이 대중 강연에서 한 질문들 어, 과거 몇 10년 동안인가? 20년 동안 전 세계 기아 수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그 답은 절반이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야기의 취지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따라서 더 노력해라. 더 더 모금해주고 후원해주고 동정해주고 그래라. 행동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또 자칫 해결되고 있구나. 난 노력 안 해도 되겠지. 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팩트는 그렇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여전히. 그거하고 좀 연결이 좀 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자,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아마도 전혀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그죠? 팩트, 여러 가지 전 지구적 컴퓨터 모형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시나리오는 실제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하고 끝나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 사고 법칙에 대한 어, 거시기가 끝났습니다. 공중지하고 예, 짠짠. 예, 언제 끝날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끝났어요. 네, 예. 이 끝을 같이 한 여러분, 예, 서로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끝이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예.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좀 진한 감동이 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네. 일단, 그, 뭐, 그, 뭐죠? 어, 생각 나누기 또 좀 뭐, 한 줄 한 줄 적어 보시겠지만, 한번 뭐, 마이크 키시가 돌아가면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한마디? 어떠신지? 함께 나눈 생각 나누기, 또 어느 분부터 좀 소감 먼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오늘 일찍 끝날 거예요? 10시 전에 끝나겠죠? 그죠? 자, 채팅창으로 제가 뿅, 네, 생각 나누기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다음 책은 뭘로 할까요? 그쵸? 네,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네, 뭘 기대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네, 제가 선택한 다음 책은 뭘 기대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다음 주부터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방학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책도 구매하셔야 될 테니까. 어떠셨어요? 신성재 선생님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꾸준히 지금 새벽 몇 시죠? 한 2시, 5시? 3시? 몇 시죠? 5시, 5시. 예. 한번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정말
아주 꾸준히 참석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시작을 좀 열어주시죠. 아, 좀 쉬었다 좀 할까요? 네, 여운을 좀 생각하게.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그러면 좀 9시, 예, 9시 10분에 다시 뵐게요. 9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짠, 짠. 네, 제가 오늘도 그랬고 아마 자주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 엔지니어 또는 이과 출신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걸 보고 제가 약간 뜨끔했어요. 마치 엔지니어나 이과 출신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제가 그렇게 표현한 표현한 것이 돼버려가지고, 어,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면 정말, 예,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그건 아닌데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메도스가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요. 예. 그, 어디 보자, 독서 흔적. 제가 이 책을 마침 그 원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원서 내용을 좀 다시 보면서 그 다시 곱씹어 보고 있는데 7장에 이런 내용이 좀
7장 시작할 때, 저 페이지는 원서 내용이 원서 페이지인데, 우리 페이지로는 275쪽에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이거야. 갑자기 커졌군요. 오케이. 어, 요 표현이요. 이게 참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잔상이 좀 많이 남았던 문구 중에 하나라서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했는데, 산업화 세계가 하여튼 예, 산업화 세계가 만든 사고 방식, 아까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예, 예측 가능하구나, 세상은 통제할 수 있겠구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점점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시스템 사고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끔찍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이런 말도 해놨어요. MIT 생활에 젖어 있던 우리들조차도 시스템 사고를 살면서 실제 시스템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예측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도 처음에 했었다. 근데 생각과 달랐구나라는 건 이제 성찰하게 됐다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과들은 뭐 엔지니어들은 이런 생각을 못 한다가 아니죠. 예, 사실은 이제 어, 꼭 이과 출신이라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과든 문과든 소위 산업화 시대에서 만들었던 우리한테는 어떤 허상 같은 믿음, 예, 어떤 멘탈 모델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진 멘탈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는 예측 가능하다. 뭐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들, 네, 이런 식의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 그런 사람들은 이과든 문과든, 네, 지금 뭐 과학교육 출신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과학 쪽 하시는데, 네, 과학 교육을 하시면서 혹시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뭐 반추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제가 과학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예,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어, 인간이 저지른 악행을 드러내는 언론이 악행에 대한 기준 설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사회 문화는 다르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역사적으로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사회 재건을 할 때 독일의 부역하도록 선동한 지식인들을 사회적으로 처단한 그런 일이 있었군요. 멋지다. 네. 사람들의 정신을 해치는 일이 그 사회를 파국으로 이끄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선한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사회를 이끄는 힘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했음에도 기득권의 체제 유지를 위해 여전히 기레기의 속성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우매한 길로 안내하는 현상을 매일 겪는다. 눈에 띄게 부도덕하거나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 있으며 책임을 지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미래의 아이들은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갈까? 보여지는 느끼는 현상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할까? 어른들이 어른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네. 음, 오케이, 낭독회가 끝났다. 그동안 같이 읽었던 모든 책들이 다 좋았지만, 학습하는 학교 이후 가장 와닿았던 책이다. 아마 선생님이신가 보네요. 음, 돌랄라 메도우즈 어떤 분일까? 이 지구에서 삶을 마쳤지만 그 영향력은 지대했던 분이다. 그분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으면
나눠보지 못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다시 한번 이 책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읽어보십니다. 네. Don't erode the goals of goodness, love. 가슴 깊이 와닿는 말이다. 매번, 네. 처음에 이 책을 시작할 때 시스템 법칙의 이론서 같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었지만 읽어갈수록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된 책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갔다. 좋은 책이다. 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다. 네. 오랜 기간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 모임에 참여해 왔다. 표현 하나하나가 문장 하나하나가 이야기거리가 되고 가슴이 새길만 하다.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장도 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필사에 언젠가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다. 시스템 사고를 알게 된 후 3년이 되어간 쯤 달라진 것은 스타카 플로우 이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반직관적이라는 말에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이란 증거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쓰셨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뿅, 네, 짠, 예, 저 어떠세요? 이거 뭐지? 머리핀 보기 뿅, 뿅. 한마디 해주실 분? 아니면 그냥 끝나고요. 네, 뭐 일찍 끝내죠 뭐. 안녕히 계세요. 뭐 이렇게 끝날까요? 네, 한마디 하실 분? 없음 말고. 네. 박형문 선생님, 시간 드렸죠? 네. 그, 아, 박인영 어, 선생님? 예, 박인영 선생님. 네, 예, 예, 모든 것은 시스템으로 통한다라는 주제와 또 ESG로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눈에 드러났는데 이런 거를 캐치해서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 그다음에 맨날 학교를 탓했을 때 그 탓하는 구조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왜 우리는 안 하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의견들의 답을 조금씩 얻어가는 부분에 대한 게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에 많은 이렇게 통찰을 주기 위해서 의문과 질문을 많이 던지게 안내해 주신 박사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는 역시 정보를 준 자가 주도권을 쥐는구나. 그다음에 그 정보를 먼저 한 자가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떻게 세상에 또 통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는 정보, 우리가 받는 정보가 과연 제대로 된 정보인지 이런 정보의 질에 대한 거, 그다음에 나눔에 대한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됐고요. 박사님이 그 안내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세상으로 시스템 세계 사고를 공부하면서 조금 더, 조금 더라는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 공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약간 뭔가 배우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책도 그렇지만 시스템 사고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런 면에서 좀 재밌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즐거움을 학생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예. 이게 사실 생각하는 즐거움, 사고하는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네. 얼마든 이게 재밌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또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또 다른 분? 그럼 마무리할까요? 소감, 네네네. 김동준 박사님. 김동준 박사님 먼저. 그 다음 이준범 선생님. 몇 권의 책을 했는지 지금 기억이 없는데, 예. 지금 보니까 한 이번 책 읽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오케이. 네. 25번째 낭독회더라고요. 제가 세 번 바로는 지금. 네. 근데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나는 느낌. 왜, 뭐 지금은 학교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 과거에는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법에 대해서 그러게요. 책을 읽고 일방적으로 뭐 이 지식이 어떤 거야라고 배우는 것보다 그거에 관련된 주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같이. 우리 시간이 없어서 좀 부족했지만 이렇게 토론하면서 더 많이 배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 한 권을 6개월 읽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쳤어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책을 6개월씩 읽었는데 이 찬찬히 읽어도 부족한 책들이 좋은 책들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학습 방법이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네. 기회를 주신 洪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책도 사실 기대 많이 됩니다. 언제 다음 낭 언제 오픈하실 예정이지? 아, 지금 무슨 책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오늘. 네, 오늘 안 말씀드릴 건데,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그러면 공부도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아, 그러니까요. 네, 학생들이고 초등학생들이고 유치원학생들이고 그렇죠. 이런 식의 학습법을 배우면 스스로 배우고 아니면 친구 동료들하고도 배우고 훨씬 항상 그럴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항상 일방적으로 배우고 시험 보고 하다 보니까 음,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공부에 우리 학생들이 지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네,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그, 저 역시 저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 중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수업에 열중하고 수업에 집중을 못하면 먼 산 쳐다보고 쉬는 시간에 애들과 떠들고 그 교실의 먼지 그런 기억밖에 없지. 그 친구들과 선생님과 막 사고의 즐거움을 경험한 추억이 없어서 그 돌이켜보면 좀 그 시간이 어쨌든 간에 저한테 녹아들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겠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도 계속 들기도 하고 좀 그래요. 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네. 제가 여기서도 좀 많이 떠들기는 했지만 프랑스에서 공부한 한국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되게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야, 아하. 너 이제 그만 얘기해. 그런 아, 그 양반이 말하기를. 아니 보통 제가 자라올 때 여태까지 자라면서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말이 아, 너무 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본인, 프랑스에서 공부한 음, 친구하고 그분하고 얘기할 때는 본인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프랑스에서 음, 공부를 했을 때는 음, 토론이 진짜 끊이지 않고 얼마 전에 무슨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뭐 치즈 하나 살아가서도 그냥 30분 동안 이걸 어떻게 요리하고 뭐가 맛있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프랑스 사람들은. 네, 네, 네. 뭐 그거 지나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자기는 그런 대화가 너무나 갈증이 나 음, 한국에 음, 와서 음, 있으면서 그 음, 사람은 중초 중고대를 아마 프랑스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음, 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다. 끊이지 않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대화의 즐거움이 있다.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지만 하여튼간 그거를 하여튼 끝까지 뭐 음, 누가 맞든지 틀리든 간에 끝까지 대화했을 때의 그 사유의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경험해 보면 그런 얘기하면 피곤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겁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 어렸을 때부터 대화나 토론이 주는 압박감, 그런 즐거움을 배우지 못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정 네, 박사님이 항상 이게 얘기해 주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는 관점들이 되게 좋거든요. 제가 책을 10번 읽었어도 지금 이 낭독회 한 번 하는 것보다 아마 훨씬 덜 배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정 박사님 생각이 100% 동의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거리를 정말 많이 주거든요. 그런 대화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네, 네. 요즘 초등학교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발전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 교육 같은 게 이렇게 계속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이 기네요.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게, 그, 저는 그거를 이렇게, 그 효율성의 광풍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좀 나름대로 진단하고 있어요. 효율성. 빨리 정답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하신 그 프랑스 사람들, 네, 프랑스로 대표되는 그렇게 막 대화를 즐기는 그런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점심시간, 저녁 시간이 2시간, 3시간이라는 거 이게 느껴지는 거죠. 네. 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누구랑 뭐 신나게 얘기하다가 이게 치키타카다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가게 문이 열 때 들어갔다가 가게 문이 닫을 때 나온 적이 많이 있어요. 예, 와인 한 병 시켜놓고 막 얘기하다가 그렇습니다. 네, 이주몽 선생님. 네, 예, 네, 또 착한 건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은 궁금증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궁금증이 깊어지는 것만큼,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뭐 겸손하라, 계속 학습하라라는 말이 와 닿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저 후기에 이렇게 써놨었는데, 어, 과연 프레스터 교수는 이 시스템 사고를 이야기할 때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배경 철학을 가졌을까, 또 사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배경 철학을 가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했습니다. 어, 시스템이란 말이 이제 찾아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프레스토 교수는 공학도로서 본인이 이제 기계적인 시스템에서 사고의 원천을 찾았을까, 아니면 다른 철학적 깊이를 가졌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조금 더 그 부분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겸손하라는 말 자체에는, 시스템 사고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렌즈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탐구해보라는 것으로 저는 또 그렇죠. 해석이 네, 됐어요. 그래서 네, 늘 새로운 렌즈로 세상을 보면서 그런 렌즈를 본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분들과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또 내 어떤 학문의 자세, 또 생각의 그런 흐름도 교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아울러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준범 교장 선생님은 그 복잡계 학회, 복잡계 교육 쪽에 또 굉장히 오랫동안 몸을 좀 담그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잡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잡계 관점이니까 모든 세상을 보는 이론들이 다 흡수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되고 여기에 그러니까 마음에 오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오픈할 네네. 수밖에 없고 한번 좀 관심을 좀 갖게 되니까. 네, 저야 뭐 시스템 사고를 주리장창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뭐 복잡계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네, 그것도 참 멋진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또 질문도 올리신 것 같은데. 포리스터 교수 얘기할 때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네. 그 제자들 그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제자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 밥에 그 남은 그러니까 그 윗물이 아말과 아랫물이 맑다는 것처럼 포리스터도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훌륭하지 않았었을까라는 가설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사실 퀘스천이에요. 예, 포레스터 교수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소양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못 발견했어요. 약간 퀘스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늘 사람들과 만나고 컨퍼런스 때 와서 얘기하고 그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 그 CL이 거기서 오셔가지고 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나이 90이 넘어서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런 얘기 좀 해주고 막 뭔가 얘기해 주려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짠해요. 그러니까 근데 포레스터 교수를 떠올렸을 때 항상 빠지지 않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 양반이 어렸을 때 완전 미국 깡촌에서 태어났어요. 그 목장. 그래서 포레스터 교수 생각하면 목장에서 커서
성장한 아이 이미지가 되게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천재의 끼가 좀 있었으나 어릴 때부터 자연과 함께 드넓은 초원에서 막 뛰어놀던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한. 그래서 그 덕분에 저도 한 번 더 포레스터 교수에 대해서 탐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료가 많이 있고. 네, 네. 또 혹시 또 다른 분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이진영 선생님. 네, 아, 저는, 어, 일단 그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정정훈 박사님 덕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참가를 가끔 빠지긴 했지만, 음, 그,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나가보니까 괜찮고, 또 박사님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많이 이렇게 주시잖아요. 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좋은 자료를 주셔서 굉장히 좀 약간 저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딱 접하니까 책이 괜찮더라고요. 활자도 크고 그래서 사실은 방학 전에 학교에서 몇 권을 구입을 했어요. 제가 학교 예산도 않고 해서. 그래서 몇 녀석을 꼬셔가지고 방학 때 박사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낭독회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는 못해서 제가 약속을 애들하고 많이 어겼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해봤는데 한 5명 정도 하겠다고 했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걸 애들이 지루해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아이가 이제 매번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목살질 하지는 않고 그냥 줌을 하면서 채팅창에 쓰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음, 책을 자기는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다. 근데 이렇게 선생님하고 그냥 보통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쫓기고 있고 그런 자기는 평생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본 게 처음이라는 거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많이 못했거든요. 애들하고 2시간 하는 게 1시간 좀 넘게 하다 보니까 몇 장 못 읽는데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음, 신기로워요. 신기롭다는 거. 그래서 걔들이 지금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인데 사실 어제도 제가 걔들하고 학교를 약속해놓고 밖에서 놀다가 잊어먹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어떤 애 하나는 자기가 가족들 어디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 게 감사한데 자기가 빠지게 되니까 미안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깨달은 거에서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래서 왜 내가 계약하고 그랬어요? 떡볶이 사주겠다 제가 오케이, 그랬더니 애들이 감사하다고 했는데 오케이. 네, 굉장히 좋았고 하여튼 저는 일단 정창호 박사님과 또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지혜를 주신 선생님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 네, 역시 다음 책이 기대가 됩니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마이크 보니까 이유미 교수님 마이크 키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네. 아, 네, 네. 그러면 비디오가 좀 이상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기 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보시고 또 그렇게 음, 강의를 하고 학생들도 또 당연하게 그렇게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제 희망이라면은 뭔가 이게 세상을 보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그런 것에 목말라 하고 계시고 하자라고 해볼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해봅시다라고 다들 또 대답은 하셔요. 근데 사실 시작하려면은 다들 좀 힘들어 하시고 뭐 다른 일, 뭐 학교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서지는 못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언젠가 이걸 빨리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학생이건 우리 선생님들이건 어쨌든 좀 같이 해봐야 되겠다.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네, 고민도 많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여기 아까 우리 책에서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 되니까. 그러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박경원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책을 함께 읽고 이렇게 마무리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요.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하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금방 그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시스템 사고 이렇게 또 생각하신지 뭐냐 제가 너무 또 섣부르게 예측하면 안 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제도 이제 템플스테이를 좀 다녀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까? 아이들에게 한 가지 뭐 얘기한다면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가셨던 분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같이 여기 지금 책에서도 마지막 아니 성장의 한계 또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다는 부분이 시스템 사고가 그걸 또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그만 행동들 또 뭐 사랑, 나눔, 협력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시스템 사고의 시스템이라는 그 구조, 연결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더 좋은 사회로 또 살아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그래도 나름 보여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또 다른 분들도 낭독회 하면서의 배움의 즐거움 이런 거 많이 느끼시고 학생들과도 나누시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의 고민은 뭐 그렇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학습에 담 쌓은 애들 이 애들을 어떻게 수업 속으로 다시 오게 할 수 있을까 배움의 즐거움을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뭐 형태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총체적인 또 서로의 얘기, 표현, 나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아이들이 갖는 기본적인 속성, 기본적인 마음가짐, 배움은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내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대한 것이 저에도 숙제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움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잘못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이제 학습서나 보면 어렵게 배워야지 오래 가고 잘 안 잊혀지고 제대로 배운다, 잘 배운다, 성장한다 뭐 이런 얘기요. 근데 어렵게 배워서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배움이란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을 그 깨봉 수학 하신 분한테 이렇게 듣게 됐어요. 많은 어려움들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해결할까? 그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서 그걸 적용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 내가 성장하게 되더라.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더라. 행복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깊이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더라. 이 아까 배움의 성장의 한계 마지막 또 여기도 그런 얘기를 시스템 법칙에서도 마지막은 이제 실행은 우리의 몫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배우고 실행하고 그런데 그 배움이란 어려운 것을 더 쉽게 만들면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 또는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부분의 체감을 또 이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같이 배우면서 하게 됐다는 생각도 하면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이견이 좀 있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깨봉 수학 저도 잘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취지는 쉽게 해결한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라 사실은 쉬운 거였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수학이 복잡한 게 아니라 사실은 쉬운 거야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신 것이지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점이 왜냐하면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거든요. 워낙에. 예. 그래서 예, 저는 제 생각입니다. 예. 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문제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아, 그 문제는 원래적으로 그렇게 쉬웠을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나타남이 그것을 배움이라는 거하고 배움의 속성하고 연결하시니까 조금 이 결이 안 맞아가지고. 예. 네, 네.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예,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게 배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배우고자 하고 그래서 더 원하는 삶, 철학 뭐 이렇게 배우면서도 예.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의식이라고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삶, 더 나은 삶, 거기서 뭐 다른 분들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은 어려운 걸 어렵게 보지 말고 그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네. 그런 것에 그 견딤, 인내, 수고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겠다. 근데 그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런 걸 네. 알려주고 그 싶다는 거죠.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말씀하신 거 계속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그 시간상 일단 말씀드린 대로 다음 낭독회 예고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뭘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말씀드렸죠. 예, 다음 낭독회 한병철 씨가 쓴 투명 사회를 할 겁니다. 예, 그 예, 되게 책이 얇아요. 야, 어떻게 책을 이렇게 얇게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얇아요. 네, 되게 분량은 만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낭독회를 한 네, 그 경험 중에서도 가장 느리게 읽게 될 것 같아요. 예, 읽으면 읽을수록 전 미리 좀 봤는데 너무 좋아서 특히 시스템 사고, 특히 시스템 법칙, 요 메도즈 여사의 이야기하고 이 괴를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서 어떤 면에서 같은 맥락일까, 어떤 면에서 좀 다를까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원서가 독일어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했냐면, 네, 고맙습니다. 저는 독일어 원서와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영어 원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판, 영어판, 독일어판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서 그 뉘앙스를 한번 좀 계속 살려볼까 고민 중이에요. 네. 그리고 챗 GTP의 도움을 좀 받을 겁니다. 네. 말하자면 독일어 원본의 내용하고 그 영어 원본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야, 뉘앙스의 차이가 뭐니?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챗 GTP, 인공지능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 그 대답한 것이 우리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또 한번 판단해보고 그런 작업까지 해볼 겁니다. 그건 재미있는 도전이 될 거예요. 네, 낭독회를 그것도 철학책을 예, 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낭독회가 되는 겁니다. 네, 아마 재밌지 않으십니까? 네, 어, 사실 이 그러니까 번역가 한병철 김 누구죠? 예, 그분은 김태환. 예, 그분은 한병철 씨의 이전책, 피로사회도 번역하신 분이고,
되게 독일어 번역도 잘한다고 인정을 좀 받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삐딱선을 타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들이 좀 없잖아 보여서 한번 좀 공유해 볼까 싶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병철 씨는 다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예. 그래서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가 무지 압축해서 쓰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제대로 이야기가 되게 지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철학책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철학 전공도 아닌 사람이 철학책을 읽는다. 마치 아마도 제가 또 리드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조작을 하게 되니까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한 듯한 느낌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어때? 예, 예, 제가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같이 헤맨다. 아, 예, 얼마든지 같이 헤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네, 상상해 보세요. 그 철학에 대한 담론, 철학책을 철학자들만 점유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일반 사람들도 우리도 일반 사람인가? 예, 누구나 다 철학에 대해서 떠들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고 틀리는 것은 계속 얘기를 해보면 아는 거고 그런 도전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책은 예, 현대 사회의 날카로운 분석을 하는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 철학자의 책을 한번 읽어본다. 그겁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지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또 코멘트 몇 하실 분 없으신가요? 아마 문학과 지성사 맞을 거예요. 뭐 한 군데서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번역된 것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맞을 겁니다. 네, 저도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제가 오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목소리로만 오케이. 인사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화정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늦게 이 낭독회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아마 세 번째인가? 그러신 네 것 같아요. 번째인가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습하는 학교를 통해서 시스템 사고는 처음 접했고요. 아, 학습한 아, 학교. 뭔가 되게, 네. 학교 말고 조직, 학습하는 조직. 조직. 오케이, 오케이. 아, 뭔가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읽으면서 되게 어려웠지만 뭔가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좀 이 시스템 사고를 가지고 좀 깊이 공부하고 싶은데 혼자 공부하기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이 정창권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이런 낭독회가 있고 심지어 무료로 여유 있는 주말 시간에 한다고 하셔서 아, 이거는 무조건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늦었지만 참여하게 됐고요. 오늘 마지막 낭독회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제 전율을 느꼈던 부분은 저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최근이라고 해도 며칠 전인데요. 목요일 날 최근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 1년간 구상하고 준비하면서 세계에 퍼져 있는 K 디아스포라 제외 한인들을 좀 엮어보는 음,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틀 전에 국회에서 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K 디아스포라 세계 연대라고 하는 네. 조직이 곧 출범이 될 거고요. 그 창립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부제로 저희가 가져갔던 게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책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굉장히 또 많이 듣게 돼서 그 선함에 대한 얘기도 같이 평가절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흥분이 됐고 아 제가 시스템 사고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어쨌든 제가 독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길을 조금 더 재미를 유지하면서, 학습하면서 그거를 또 제가 현장에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에 계속 돌면서, 어, 좀 여기 계신 네. 분들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있었지만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이 그러셨어요. 수업을 같이 참여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다음에는 제가 비디오 온까지 해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는 공개강좌에도 몇 번 신청하더만 계속 안 오셨어요. 바쁘셨 모양이에요. 네, 일정 행사 때문에 제가 막 오케이. 치여가지고, 네. 예, 뭐 그런 식의 종종 뵙도록 자리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부러라도 제가 공개강좌식으로 일단 계속 하려고 애를 쓰니까요. 뭐 그때그때마다 그 시간 되시면 참석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또 코멘트 하실 분 계세요? 지금 그 사이에 우리 김동준 박사님이 네, 엔지니어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의 차이를 챗 GTP한테 물어서 대답이 나온 것을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지금 저 보고 있는데 역시 대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 잘 정리했어요. 와, 엔지니어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의 차이가 이렇게도 정리될 수도 있군요. 예, 막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 특히 이챗 GTP 이게 생성하는 방식이 이런 질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확률적으로 높은 다음 단어, 다음 문장을 얘기해 주는 것뿐이지 실제 그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유명한 걸로 어, 조선시대 때 이지사함에 대해서 얘기해 줘 하니까 대답을 해줬거든요. 챗 GTP가 이지사함이 나올 수 있는 확률적으로 대답이 막 했어요. 마치 거기에 거북선으로 바꾸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래서 언론에서 챗GPT는 거짓 정보, 거짓 뉴스를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것이다 하는데 그 말은 좀 틀렸어요. 워낙 이 방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렇게 해야지 참여 진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네. 혹시 또 코멘트 하실 분 계세요?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로서 25번째 저기 보니까 저희가 작년 9월 4일 날 시작했더만요. 네, 작년 9월 4일 날 시작해서 9, 10, 1, 2, 1, 2, 여섯 달 된 것 같네요. 네. 자, 25번째 시스템 법칙 낭독회 이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날게요. 네.